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12월 2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8시 반부터 9시 한 반 정도까지 지금 현재 한국경제TV 출발 증시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방송에서 이제 미처 다, 못다한 말씀들, 또는 뭐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 그런 것들은 지금처럼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잘 참고해 주시고요. 본 방송도 못 보신 분들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일자별로 해서 영상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본방을 보셔도 좋고, 좀 부가적 설명과 함께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시면은 지금처럼 저희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에코프로 그룹이 12월 1일에 에코 프렌들리 데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룹사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장기적으로 그룹사의 미래 어떤 방향성,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겠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일단 에코프로 그룹사 전체로 볼 때 지금부터 5년 뒤에 연 매출 대략 한 30조 원 정도를 달성을 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인 전지 재료, 그리고 친환경, 이런 쪽에서 사업의 두각을 나타내겠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계열사별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우선 그룹사 내 가장 중요한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원래 에코프로 BM은 사실 에코프로가 분할하기 전에 본래 에코프로라고 하는 회사의 사명을 달고 양극재 사업을 하던 기업이었고요. 이게 분할이 되면서 에코프로 BM으로 사명이 변경된 거고요. 동사는 27년까지 해서 양극재 71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생산 캐파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현재라고 하면은 지금 2022년도 10월까지 해서 캠7 공장, 이게 완공을 다 해가지고 양극재 생산 능력 18만 톤까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뒤에 공장을 추가적으로 더 지어가지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는 대략 한 4배 정도 이상 생산 캐파를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이 생산 능력이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출이 그러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선 연 매출 27조 원 이상 달성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체 그룹사의 27년도 연 매출 목표를 30조로 잡았는데 에코프로 BM이 거의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매출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코프로 BM의 올해 2022년도 연간 매출액은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5년 뒤에 에코프로 BM의 매출 어떤 증가 폭은 대략 한 5배 정도로 늘어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코프로 BM은 지금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개인적으로 볼 때 2차 전지 소재 업체 중에서는 무조건 에코프로 BM이 항상 탑픽입니다. 물론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나 LG화학 같이 원래 이제 대기업군의 그룹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을 제외하고 본래 특정 사업에서 성장한 기업들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단연 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HN이라고 하는 역시 상장 기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원래 에코프로의 환경 사업을 하려고 이제 분사를 시킨 기업이죠. 그래서 케미컬 필터와 온실가스 저감 장치와 같은 환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제 큰 화두와 함께 계속해서
성장이 역시나 예상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7년도 매출은 대략 한 9,500억 정도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회사이지만 또 그 밑에 비상장 기업들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회사로도 볼 수 있는데, 폐배터리 이 재활용 원료를 대상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대상을 확대하고 특정 국가에 편중된 구매처를 다변화하면서 고체 전해질의 어떤 원료를 개발한다든지 기술 극대화를 통해 원재료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도 좀 읽으면서 좀 어렵다고 느끼는데요. 그냥 아주 쉽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지금 2차 전지 그 소재들, 특히 4대 핵심 소재가 매우 중요한데 그 소재를 또 만들기 위한 원재료단에 있는 소재들의 어떤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지다 보니까 에코프로는 이제 밑에 그 에코프로 자회사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2차 전지 소재의 밸류체인을 완벽하게 구상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업의 어떤 비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사는 모두가 다 사업이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잘 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속도는 약간씩 다르고,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칠 수는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모든 사업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사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현대차와 기아의 그 11월 달 자동차 판매 현황이 12월 1일자로 해서 공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1월 도매 판매량이 대략 한 35.1만 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플러스 11%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11월 도매 판매량이 25만 3,000대, 이 정도를 지금 판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15%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선 11월 달 판매 현황만 보면은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나름대로 자동차 판매 현황이 괜찮은 편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장의 컨센서스 또는 추정치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 기대치보다는 지금 실적이 약간 부진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전체로 봤을 때 도매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지금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실적이 약간 예상치보다 빠질 것이다. 이렇게 증권가 중심으로 전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1,400원대 있던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어제죠. 12월 이제 1일자로 해서 1,200원대를 한번 찍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하락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통상 이 자동차 업종이 이제 수출 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고환율 수혜주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 지금처럼 만약에라도 환율이 하락하는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점까지도 우리가 감안해 보았을 때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출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 이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아무래도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상적 환경에 좀 놓여 있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더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수급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다들 좋게 보던 시기가 있으면 그때는 자금이 쭉 몰려드는 시기인데, 지금처럼 약간 눈높이를 좀 낮추자, 보수적으로 보자 이러면은 아무래도
수급이 좀 분산될 수밖에 없죠. 누구는 좋게 볼 거고 누구는 여전히 안 좋게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면서 좀 섹터를 보시고 시장의 어떤 뷰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체크 포인트는 시간의 특징주인데요. 우선 상승 종목 중에서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화물연대 지금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물류에 약간씩 공급 차질이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석유 쪽도 지금 공급 차질로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지금 뉴스에서 나오지만 어떤 주유소들은 기름이 지금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관련주들이 뭐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오른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이겠고요. 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작년이었나요? 요맘때쯤 그 요소수라고 하는 게 부족해가지고 또 대란을 일으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정부에서 난리를 폈죠, 한번. 그래서 네, 그런 사태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영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원인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 뭐 특정 어떤 물건들이 부족할 경우에 늘 공급망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어떤 현상, 기대감들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능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정규 시장에서 17% 정도 올랐고 시간외에서 9% 추가로 올랐습니다. 토목 건축사업하는 중소 건축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가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요거는 그냥 요새 돌아가면서 바닥권에 있던 거래 별로 없는 기업들 수급이 한 번에 몰리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모습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 좀 찾고 계시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기업들 보지 마시고요. 바닥권에서 매물이 거의 없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보여요. 그런 기업들을 차라리 오히려 매수해 놓으셨다가 거래가 좀 터지면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뭐 이렇게 트레이딩 어떤 재료로 사용해 본다.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시장에서 분명히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권해드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방송 자체가 개장 방송이고 매매 이슈 있는 종목들에 대한 것을 다루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견도 드리는데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이고 뭐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잘 통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매매 어떤 패턴 전략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잘 하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시간에서 4.6 정도 올랐고 지금 추세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환되고 있다. 기대가 좀 된다. 이렇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이 보니까 11월 24일 날 현대 기아차로 1,300억 정도 공급 계약을 한다. 이런 공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현대 기아차 쪽에 매출이 많았던 기업이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실적이 우량하다고 했던 기업이었는데 최근 2년간 실적이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시장에서 잊혀져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 공시 내용과 함께 조금씩 올라오려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기만 하시고 어디 이런 것들은 이제 발설을 안 하시면 좋겠는데 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혹시 몰라서 그러니까요. 현대차나 뭐 기아차 뭐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좀 큰 기업이고 그 밑에 벤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1차, 2차, 뭐 3차, 4차 뭐 몇 차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벤더들 관리를 상당히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요. 그 밑에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이 현대 기아차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업종 영업이익률 잘 보십시오. 현대 기아차도 영업이익률 높지가 않지만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웬만한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대부분 다 한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도 뭐 5% 미만에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는 큰데 이익이 안 나오는 구조가 굉장히 많죠. 그 이유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온다라고 자랑을 하면은 현대 기아차에서 바로
단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약간의 어떤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갑질의 형태의 그런 어떤 영업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통상 자동차 부품주들이 굉장히 조심하고요. 이 우리 산업이 원래 현대차, 기아차 매출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현대 기아가 지난 2년간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차를 못 팔던 시기도 있었고, 또 해외에서 일부 또 문제도 있었죠. 뭐 러시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차량 판매가 안 된다든지,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안 팔리는 것처럼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부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대 기아차가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부품주 중에서 특히 우량했던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물량을 현대 기아차 쪽에서 많이 안 줬거나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 공급계약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다시 물량을 주나 보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그렇게도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산업이 공급 물량이 이제 늘어나나? 이런 것들 한 번씩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순히 지금 우리 산업의 공시 내용을 봐도요. 최근에 이렇게 공급계약 공시가 나왔던 적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공급계약 공시가 나온 거니까 우리 산업이 아마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좀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세가 좀 전환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걸 기초로 해서 또 리서치해보고 찾아보고 분석해봐서 진짜 괜찮아지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투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공략주는 동성 화인텍인데요. 제가 이 종목은 11월 30일 날 기업 탐방 직접 진행했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주 굉장히 많다. 일거리 지금 굉장히 많다. 원가 많이 떨어졌다. 이익은 잘 나올 거고 매출이 정체되어 있었는데 공장 증설해서 매출 20% 증가될 게 내년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 내년도에 좋아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계산한 목표 주가는 15,000원이니까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증권사 중심으로 17,000원, 18,000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업황이라든지 뭐 금리 요 사이클 따져봤을 때는 목표 주가는 약간은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참고해 주시고요. 좀 더 높이 봐도 사실은 괜찮기 때문에 좀 더 목표 주가를 높여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목표 주가도 본인들 스스로 설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2일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유튜브, 그 다음에 뭐 한국경제라든지 뭐 SBS 방송 나가서 제 개인적인 또 경험치나 개인에 대한 어떤 소견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